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친환경 천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 숫자가 2,000개라고 쓰여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2,000개라는 숫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동안 접하는 화학 물질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마트에만 가도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먹는 제품부터 시작해서 몸에 바르는 거, 그리고 뿌리는 거, 또 청소용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쓰는 이 제품들에는 모두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이 한 가지가 아니고 아까 보셨죠? 처음에 2,000개, 가지수도 다양하고 쓰임새도 다양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이 속에 각각 그 기능에 맞게 들어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은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면활성제는 무엇인가? 자, 그림을 보세요. 자, 머리 감을 때, 입 닦을 때, 그리고 손 씻을 때, 세안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거품이 나는 제품을 이용하죠. 근데 이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거품이 나는 모든 것은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물질이라도 먹는 거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바르는 거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씻는 거에 들어가느냐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 천연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는 콩이나 계란 노른자나 이런 데 들어있는 레시틴이나 또 인삼 그리고 소프트와 팥 등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계면활성제인데요. 이 계면활성제는 수요에 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들은 세정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 또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천연과 합성의 중간쯤 되는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는 천연 재료와 화학적인 그 성분을 합성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천연을 쓰기에는 단가도 너무 비싸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는 화학적인 성분과 천연적인 성분을 이렇게 합성함으로써 좀 더 기능도 좋고 또 우리 환경이나 우리 몸에 좀 더 좋지 않은 부분을 개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도 세정력이 아주 우수하고요. 천연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피부 자극이 적고 거품은 잘 납니다. 그런데 이 비해 합성 계면활성제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자, 이 사진을 보면 검정색 종이처럼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지만 얘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입니다. 석유는 뽑아내는 순서에 따라서 기름의 질이 달라지는데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문제시 되는 것은 이 모든 기름을 다 뽑고 난 찌꺼기를 이용해서 합성 계면활성제의 주 원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합성 계면활성제에는 SLS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소디움 라우릴 설페스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디워시 그리고 샴푸, 치약 여러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정력이 아주 우수하고요. 또 자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천연 재료들은 자연 분해가 가능했지만 이 합성 계면활성제는 자연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이 심합니다. 그리고 거품은 아주 잘 나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요.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도 닦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샴푸도 감으니 그 모든 것들이 물로 흘러가겠죠.
하수 종말 처리장을 통해서. 그래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계면활성제 자체가 잡초와 해충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성을 지닌 성분이기 때문에 환경에 땅 속에 스며들었을 경우 이런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자연 생태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더 위험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물고기가 기형이 됐어요. 옆으로 얼굴이 하나 더 나왔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이 화학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 독성 성분이 몸에 쌓이면서 이제 저렇게 기형아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이 합성 계면활성제를 장기간 흡수됐을 때 저희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비누 이런 걸 항상 거품이 나는 건 늘 저희와 함께 있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품이 나지 않는 것 중에 화장품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매일매일 저도 지금 나이가 40대인데요. 40년 동안 발랐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나면 화장실에 가서 배출을 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에 가면서 90% 이상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일살 생활용품들은 몸 안에 축적되면 90% 이상이 그대로 몸 안에 쌓이고 자연 배출량은 10% 미만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진을 보세요. 장기간 이런 화학 제품에 노출되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피부 보호막 손상이 되는데 저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계면활성제 자체가 기름과 물과 기름이 섞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했죠. 이 계면활성제를 장시간 쓰고 또 머리를 감을 때라든지 이렇게 피부에 쓰고 나서 잘 헹구지 않았을 때 우리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백질 성분을 녹여서 우리는 그걸 피부 질환으로 느끼게 되죠. 아토피라든지 피부 보호막 손상은 이런 단백질 파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백내장 유발이 있는데요. 백내장은 안과 질환이죠. 우리가 이 신경계랑 연결된 게 눈인데요. 장시간 이 독성 성분이 노출되었을 때 이런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은 내일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이 모든 질병들이 나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거품 줄이기 다이어트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손소독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